가슴을 펴고 턱을 들었을 때 목에 완전히 힘을 빼야 돼요. 하늘에서 그 줄이 내려와서 나를 이렇게 쓱 당긴다는 거죠. 서둘러 가려 하지 말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면서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거예요. 힘 주실 필요 없어요. 걸을 때는 괜히 힘주고 이러면 소화장애 같은 그냥 이렇게 걸으면 걷다 보면은 그냥 가스 다 빠져요. 허리 진짜 아프면 임산부처럼 걸어. 빨리 멀리 가려는 생각을 버려라. 도도당당 자세, 도도당당 걸음걸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도도당당의 뜻이 정확히 뭔가요? 도도한 턱, 당당한 가슴 이렇게 됩니다. 이제 가슴을 당당하게 펴고 턱을 살짝 3도 정도 들고 걷는 게 좋다. 가슴을 펴고 걸어라는 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는데 턱을 당기면서 걸어라, 정면을 바라보고 걸어라는 게 대부분 이렇게 알려진 거고 책에도 그런 식으로 설명이 많이 되고 있는데 척추의 신 정성훈 교수님이 보면 턱을 당기고 걷는 건 좋지 않다. 우아하게 3도 정도 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확실한 거는요, 고개를 숙이면서 바닥을 보고 절대로 걸으시면 안 돼요. 아니, 보통 이렇게 숙이고 걷죠. 이게 숙이고 걷는 순간 등이 구부러져 버려요. 독이 됩니다. 등을 숙이는 이유는 한 3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바닥이 이렇게 불안정해서 걸려 넘어질 것 같은 상황. 제가 이렇게 등산을 이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요. 이 바닥이 나무나 돌뿌리가 많아서 바닥을 안 보면 넘어져요. 바닥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런 거고. 두 번째는 이제 나와서 핸드폰 막 보면서 걷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행위입니다. 차라리 그럴 거면 집에서 그냥 핸드폰을 봐라. 또 3번째는 그냥 진짜 등이 굽어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병으로요, 등이 굽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필 수 있어요. 등이 굽어도 허리를 피면 되거든요. 여하튼 간에 이 가슴을 펴고 턱을 살짝 드는데 힘을 완전히 빼고 살짝 이렇게 들어주면 기분도 굉장히 좋아지고 우월감도 생기고 굉장히 도도해지고 자신감도 생기고 안정성도 좋아지고 정렬도 굉장히 좋아지고 목 디스크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외우기 쉽게 이제 도도당당 이렇게 이름을 사실 정했어요. 항상 걸을 때 그렇게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환자들한테 가르쳐주면 사람들이 건방져 보여서 그래요. 그리고 그런데 남들이 좀 재수없게 여기 어떻습니까? 네, 제가 건강하면 되죠. 그렇다면 턱은 들고 가슴을 세우는 방법 말고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 에너지 효용성이죠. 바로 쓴 상태에서 앞으로 쭉쭉쭉 나가줘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지표들이 있어요. 발의 각도, 보행 각도라고 얘기하죠. 이렇게 나는 그 11자 보행이 있고, 발이 바깥쪽으로 이렇게 도는 거를 팔자걸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발이 안쪽으로 모이는 거를 이제 안짱걸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일직선이 제일 좋겠죠. 이제 몸에 정렬이 좋은 사람들은 11자로 걸을 수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11자에서 바깥쪽으로 약간 틀어지는 정도. 전통적으로는 11자를 제일 좋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보행 분석을 해보면 수치적으로 이 사람이 안짱인지 팔자걸음인지 아니면 11자 걸음인지 나오겠죠. 안짱 걸음은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냥 다 안 좋은 거예요. 팔자 걸음은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11자가 제일 좋긴 한데, 이게 이제 안짱 걸음이다 이러면은 병원에 와서 교정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진료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팔자 걸음 같은 경우는 그것도 이제 병원에 오긴 해야 되는데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약간의 팔자 걸음은 괜찮은 거고, 지나친 팔자 걸음은 좋지는 않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상성 병적 보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문제는 있는데 뭔가의 문제를 보상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렇게 걷는 거다. 그러니까 2등 정도는 되는 거예요. 안짱은 무조건 좋지 않다. 에너지 효용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가슴을 펴고 허리를 펴고 그다음에 그냥 다리를 한 발에 딱 내딛어 보세요. 그대로 그렇게 쭉쭉 걸어 보세요. 그죠? 됐어요, 그죠? 가슴을 펴고 턱을 들면 뒤꿈치부터 딱 떨어져요. 근데 이제 우리가 나이가 많거나 치매가 있거나 아니면 쇠약하신 분들은 뒤꿈치부터 안 떨어지고 발 앞꿈치부터 떨어지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발이 걸려갖고 앞으로 넘어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분이 이제 되게 병약해요. 허리가 이렇게 굽었어요. 자, 발을 앞으로 디뎌보세요. 그럼 앞쪽으로밖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가슴을 펴고 그럼 발뒤꿈치 딱 떨어져요. 이 3단계를 굉장히 강조하는데, 발 뒤꿈치부터 떨어지고 발바닥 전체로 이동한 다음에 발 앞꿈치로 가서 탁 차줘야 되거든요. 푸시오프라고 탁 차줘야 되거든요. 이게 그 3단계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가장 좋은 보행이라고 생각하는데, 도도당당 자세면은 뒤꿈치부터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세가 안 좋던가 아니면 병약하든가 해서 등이 굽어버리면 뒤꿈치부터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안정성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죠. 항상 가슴과 턱을 들고 뒤꿈치부터 딱 내면 자동으로 3단계로 딱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굉장히 쉬울 거예요. 에너지 효용성이라는 거는 이제 자세 좋은 상태에서 그냥 쭉쭉쭉 걸으면 효용성이 굉장히 좋아요. 한번 쭉쭉쭉 걸어보세요.
그냥 이게 쭉쭉쭉 그냥 쭉쭉 가는 거야. 에너지가 좋으니까요. 만약에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을 하고 등이 이렇게 굽고 넘어질 것 같으니까 총총총총 걸어보세요. 이렇게, 그죠? 근데 당연히 에너지 효율성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먹고도 이렇게 걸으면은 그 10분도 못 걷는 거야. 가슴에 턱을 들고 그냥 가볍게 툭툭툭툭 이런 식으로 걸으면 굉장히 쉽게 나갈 수가 있죠. 내가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면 어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바른 자세를 만들고요. 뒤꿈치부터 탁탁탁 걸으면서 자연스럽게 가고 있어요. 너무 앞으로 갈 필요 없어요. 자꾸 이렇게 걷다 보면 나중에는 이제 보폭이 넓어지는 거야. 처음부터 보폭을 넓게 하는 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걷다 보면 내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서 보폭이 자연스럽게 늘어지고 자연스럽게 좋아져야지 건강을 유지를 할 수가 있다. 에너지 효율은 기본적으로 그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도도당당 걸음을 이제 완성을 해드릴까 합니다. 차이점은요, 도도단 턱입니다. 그래서 3도에서 5도 들기를 강조를 한 거고요. 저는 이제 주로 척추를 치료하는 의사니까 가슴을 펴고 턱을 들었을 때 목에 완전 힘을 빼야 돼요. 하늘에서 그 줄이 내려와서 나를 이렇게 쓱 당긴다는 거죠. 완전히 목에 힘을 쫙 빼고 이렇게 내가 이제 키가 커졌다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 목에 완전히 힘을 빼고 턱을 탁 들어주는 게 이 목 디스크에 굉장히 좋다. 그 천천히 걸을 때는 팔을 펴고 흔들면 돼요. 팔을 흔들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게 등을 펴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팔은 앞으로 1, 그다음 뒤로 2 또는 뒤로 1.5. 그래서 팔을 뒤쪽으로 많이 흔들어주면 돼요.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쿡쿡 찌른다는 걸 가볍게 흔들면 돼요. 그다음에 어깨가 이렇게 막 돌아가는 건 좋지 않아요. 고정이고 어깨가 가진 그 각도 그대로 가볍게 흔들면 되는데 이게 사실 뒤로 왜 많이 흔드냐면요. 뒤로 이렇게 많이 흔들어줘야지 여기가 모여요. 그리고 이제 현대인들이 이제 승모근이 아픈데 하루 종일 이러고 일을 해서 아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헬스장 가갖고 이렇게 하면 더 아파. 하루 종일 승모근이 나쁜 자리 일을 많이 했는데 헬스장 가서 승모근 운동을 또 해. 그러면 아픈 거예요. 그러면은 승모근을 쉬게 해주던가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승모근을 어떻게 푸냐? 이렇게 푸는 거죠. 이렇게 뒤쪽으로요. 그렇게 승모근이 풀려요. 근데 반대로 막 이렇게 해버리면 또 그게 무리가 된단 말이에요. 가볍게, 그죠? 승모근을 마사지하는 느낌으로 조금 빨리 걸을 때는 이제 엘보가 90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깨를 모아주고요. 뒤에 있는 사람 쿡 찌르는데 흔들어. 누가 내 승모근을 마사지를 해준다. 이런 느낌으로 걸으시면 돼요. 서둘러 가려 하지 말고 하늘로 높이 올라가는 느낌을 가지면 굉장히 몸이 가벼워지면서 속도도 자연스럽게 빨라지는 거예요. 자기 건강 상태에 맞춰서. 그리고 이제 할 때 여기 이런 데 힘을 주고 걸으면 더 좋아요. 내가 허리가 좋지 않으면 이 강대근하고 엉덩이 근육이 이 만들어지는 이 근막 그걸 이제 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승모근에도 힘을 좀 주고 걸을 때 그다음에 엉덩이 근육에도 힘을 딱 주면서 이렇게 걸으면 굉장히 좋은 코어 운동이다. 이게 디스크에 전혀 무리가 되지 않는 코어 운동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꾸 배에 힘을 주라고 얘기하는데 배에 힘 주시면 안 돼요. 옛날에는 걸으면서 복근에 힘을 주고 걸으라고 하고 자연 복대라고 했는데 배에 힘 주실 필요 없어요. 걸을 때는 괜히 힘 주고 이러면 소화장애 같은 그냥 이렇게 걸으면 걷다 보면은 그냥 가스 다 빠져요.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걷거든요. 그럼 배가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거를 딱 피면요, 그냥 배가 딱 땡겨 올라가. 그러니까 배에 힘을 줄 필요가 없어요. 등을 피면 배가 딱 땡겨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배에 힘을 딱 줘버리면 이렇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배에 힘 주는 게 잘못됐다. 또 세 번째로 그냥 쉽게 하면 허리 진짜 아프면 임산부처럼 걸어. 그 임산부들이 어떻게 걷죠? 그죠? 이렇게 걷죠. 배 탁 내밀고. 그게 허리 굉장히 좋은데 요추 정말 만든 자세예요. 그러니까 진짜 허리 아프면 그렇게 걸으면 돼요. 임산부처럼 그렇게 걸으면 되죠. 앞으로 한번 쭉쭉 나가볼까요? 팔 90도를 해서 어깨를 많이 흔들면서, 그죠? 이렇게 걸으면 사실은 이게 도도당당이 된다. 빨리 멀리 가려는 생각을 버려라. 이렇게 정의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